안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구속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구속 위기까지 갔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대목은 부채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인들에게 사기로 기소가 됐었어요. 예, 돈을 빌렸었는데 지인들은 사기로 이걸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예. 1억 6,500만 원 정도 돼요. 지인 A에게 1억 원, 지인 B에게 한 6,500만 원.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뭔가 대책을 내지 않으면 이준호 씨는 법적으로 사기가 유죄가 되면서 이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한 번 구속을 면해줬습니다. 그 면해준 이유는 법원에서 자,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 돈 갚으라는 얘기죠. 돈을 변제하든 아니면 돈을 갚을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이제 소를 취하거나 할 시간을 갖든 해결하시오. 근데 이게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한 2년, 3년 정도 지난 일인데 지금 와서 밝혀졌지만 이 위급한 상황을 알게 된 YG의 양현석 대표가 예. 지금은 YG 양현석 대표 우리나라 엔터 빅3 중에 한 명 우뚝 그렇죠. 솟은 경영자 아닙니까? 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 단 3명 멤버 중에 2명입니다. 예. 서태지 씨 이제 빼고요. 서태지 빼고 아이들의 2명인데 양현석 대표가 이준호 씨 얘기를 듣고는 좀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직 대리인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1억 6,500만 원을 변제하고 예. 법정에는 이준호 씨가 사기칠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선한 사람입니다. 선처바랍니다. 탄원서도 제출했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결국 이준호 씨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현석 대표가 1억 6,500만 원, 뭐 누구에게는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고, 뭐 누구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다 변제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변제를 해줬다는 거고 이 얘기를 이제 이게 출처가 말하자면 이준호 씨와 양현석 씨를 둘 다 아는 한 이제 가요계 관계자가 얘기를 해서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이 소속사에 확인하니까 소속사도 개인적으로 처리한 일이라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누구하고 상의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왜 이렇게 도왔을까 했더니 양현석 씨가 평상시에 그래도 한때 우리 같이 활동했던 이준호 씨인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끝내는 구속에 그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나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준호 씨를 어떤 조건도 없이 도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재현 변호사님, 지금 이준호 씨가 이거 말고도 성추행 관련해서도 형이 확정됐었죠? 제가. 그러니까 성추행하고 이 사기 사건 해가지고 병합해서 재판을 병합해가지고. 받았는데 이 성추행 사건에 관해서는 이제 구속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그 건까지 합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그런 경우인 거죠. 근데 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양현석 씨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성추행 사건하고 사기하고 이게 병합해서 심리가 됨으로써 오히려 이준호 씨 입장에서는 더 결과가 좋게 나온 거죠. 근데 두 사람이 과거에는 뭐 같은 그룹을 활동했지만 해체한 이후에는 각자의 길을 확실하게 걸었었잖아요. 네, 교류가 그렇게 있었나요? 교류가 없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서태지 씨하고 양현석 대표는 좀 만나는데 그렇게 둘은? 네, 오히려 이준호 씨는 뭐 서태지 씨든 양현석 대표든 만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었고 뭐 당시에 활동할 당시에야 서태지 씨가 작사 작곡하고 이준호 씨가 안무하고 또 이제 양현석 씨도 안무하면서 춤을 추고 서로 이제 역할은 명확히 나눠져 있었지만 네. 그 뒤에 행보는 너무 달랐잖아요. 그랬죠. 서태지 씨는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또 이 작곡가로서 그 프로듀서로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고 양현석 대표야 뭐 더 말할 거 없이 YG 엔터테인먼트에 자리가 잡혔는데 이준호 씨는 사실 뭐 중간에 춤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는 했었지만 그런 것들의 성공 소식보다는 중간중간 이런 빚 문제라든가 뭐 이런 좋지 않은 뉴스들의 주인공들이 됐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양현석 대표가 이렇게 돈을 변제해 준 걸 두고 그래서 이 누리꾼들은 야 형제 같은 형제라도 이렇게 큰 돈 갚아주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호 씨가 이 얘기를 보면은 네. 이준호 씨가 정말 어려운 상황까지 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갚으라는 독촉이 뭐 워낙 거세게 들어오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앨범을 지금 당장 내서 대박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말도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보증수표처럼 내밀 수 있는 게 나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잖아. 그렇죠. 서태지와 친분이 있어. 이런 상황이면 서태지는 날 도와줄 거야. 그래서 서태지라도 만나겠다. 이야기를 수차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서태지 씨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알지만 좀 은둔의 아티스트입니다. 이준호 씨 쉽게 만나서 쾌척하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또 이준호 씨의 자존심에서
서태지 씨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당장 한 2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 이준호 씨의 마음은 뭐가 될까? 1억 6,500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 미리 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그 중간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양현석 대표가, 양현석 대표는 경영자잖아요. 예. 경영자는 어쨌든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굴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준호가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거를 직감했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해결하자. 예. 이게 소문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래서 정말 이게 의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준호 씨는 정말 절박했고 서태지 씨는 아마 잘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 것 같고 양현석 씨가 재빠르게 도움을 줘서 네. 정말 가장 불미스러운 상황을 면하게 돼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의리도 지켰고 명예도 지켰다.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이 되네요. 실제로는 그렇게 손 벌리지는 못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양현석 씨가 알아서 측근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도와준 거죠. 예. 근데 양현석 씨 이제 부인이 그 잭스키스의 멤버의 여동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멤버의 여동생이기도 하고 이은주 씨가 이제 그 똑같이 YG에 소속된 아. 네 그런 연예인이었죠. 그런데 그 사실은 예전부터 그 양현석 씨가 이은주 씨 여자친구의 존재를 감추진 않았어요. 근데 10살 연하에 평범한 직장인하고 사귄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10살은 아니고 12살 연하였고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YG에 소속돼 있던 아티스트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이은주 씨가 참 마음 쓰는 게 이쁘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양현석 씨가 좋게 봤고 네. 그래서 무려 9년을 연애하면서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9년이나 연애. 네. 근데 이제 그 연애를 하던 중에 그 연애에서 결혼 결심까지 하게 된 거는 2006년에 이은주 씨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2년 뒤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이제 남매만 남았는데 특히 이재진 씨보다도 이은주 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내가 평생에 든든한 보호자가 돼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네. 결심했다고 하네요. 근데 보호자가 이은주 씨만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처남, 뭐 나이 어린 손이 처남이긴 하지만 네. 이재진 씨도 많이 도와줬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재진 씨가 잭스키스로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네. 가수지만 또 사실은 그 이제 잭스키스 해체되고 나서 또 뭐 타령 논란 있고 이러면서 그 방송 출연이든 뭐 연예계 가요 활동이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이 YG에서 직영으로 그러니까 직접 가게를 하나 차려준 건 아니고 직영으로 그 떡볶이 가게를 낸 거예요. 하면서 이거를 네가 좀 운영해봐라 했는데 사실 이제 컨셉 자체는 떡볶이지만 김밥을 먹지만 카페 같은 곳에서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이 음식도 되게 고급스럽게 즐겨보자라는 그런 컨셉이긴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떡볶이 1인분에 막 10,000원이 넘고 김밥도 한 줄에 7,000~8,000원 하고 하니까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양 대표가 이 처남한테 장사에 소질이 없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진 씨가 이제 만나보면은 굉장히 밝은 사람이거든요. 난 억울하다. 내가 그 사업 아이템 낸 것도 아니고 해보라고 그래서 대리 운영했을 뿐인데 아이템부터가 틀렸었는데 잘못됐는데 왜 내가 장사 소질이 없는 거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어떻게 보면 기가 죽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은지원 씨가 같은 잭스키스였던 은지원 씨가 아니 지금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그 카드 한도 없는 카드 막 쓰고 다니는다더라 카드 뭐 1억짜리 한도에 뭐 카드를 쓴다더라 이렇게 폭로를 하자. 네. 그건 아니고 이 회사의 카드가 이 YG에 1억 한도짜리 카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나는 그거 아니고 그냥 나는 내 통장에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쓰는 게 아니라 내 체크카드 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리로 뭐 볼 네. 수도 있는 건데 과거에 정말 대형 스타들도 보면은 네. 정말 자기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는 꼭 챙겨주는 모습을 네, 네. 보여줬어요. 그게 주로 거인들이 그런 점이 더 큰 그러더라고요. 감동을 만들어내는데 네. 보시면 조용필 씨, 가왕이죠. 가왕 조용필 씨가 이 전에 예능국장을 지냈던 방송국의 PD예요. 진피롱 PD라고 80년대에는 예능에서는 최고 대부로 불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90년대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는 연세도 드시고 현역에서 은퇴하고 굉장히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예. 갑자기 이제 지금은 가왕이 돼서 거의 레전드인 조용필 씨가 찾아와서 2년 만에 세상에 나와서 예. 찾은 것이 진 PD의 병문안이었다. 지금 투병 중인데 예. 그런 대목에서 지금 사진 보시면은 이제 진피롱 PD 얼굴은 가려져 있습니다만 정말 여인 모습으로 병상에 있는데 예. 조용필 씨가 갔으니까 저는 심리적으로는 큰 힘과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나를 찾아주기나 할까? 그랬는데 예고 없이 방문해서 형 힘내세요. 우리 한때 이 시대를 풍미했잖아.
이런 얘기하면서 기운을 주고 간 거죠. 굉장히 좀 가족들도 그렇고 큰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병문안 가고 결혼식 참석한 게 뭐 이렇게 대수냐 하겠지만은 이렇게 좀 은둔하고 조금 대중과를 멀리하려고 하는 스타는 조금 다른 거죠. 네. 그렇죠. 그 이제 워낙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오랜만에 나와서 한 일이 그 선배. 예. 그 형이라 부르던 PD의 병문안을 간 거고 우리가 사실 그 굉장히 잘 나갈 때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어려울 때 친구를 알아보잖아요. 사실 진필용 PD가 1984년도에 이 올림픽 주경기장 만들어지고 그 축하연 할 때 그 이제 행사를 연출하기도 했고 아시안 게임 개회식 폐막식, 개막식, 맞아요. 폐막식, 올림픽, 88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2000년에 아셈 열렸을 때 그 또 행사, 그리고 2001년도에 월드컵 앞두고 조 추첨 행사할 때 그 행사 연출. 그러니까 정말 굵직굵직한 거물이었군요. 행사는 다 했던 거물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이 방문이 더 특별해 보입니다. 예. 아까 그 나훈아 씨 사진 보니까 그 하객 그 앉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혼자 너무 튀세요. 그러니까 파란색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네. 저런 파란색 양복은 보통 사람은 좀 소화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런 양복을 입고 앉아 계시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고 탑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따로 축의금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일반인들하고 같이 저렇게 하객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결혼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우 나훈아 씨 왔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신랑 신부보다 나훈아 씨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는 그냥 다른 하객들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이 게다가 드는데요. 보태 말씀드리면 2008년 1월에 그 이제 바지 기자회견 이후에 완전히 그 잠적, 그렇죠. 은둔을 넘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였어요. 한국에 있는지 이때가. 무슨 그 뭐 SNS 목격담이 미국 네바다에서 내가 나훈아 씨를 봤다, 어디서 봤다, 목격담만 있을 뿐일 때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드문불출하던 분이 예. 그 집고 5년 차였는데 그때 전 소속사 대표의 딸의 결혼식이었어요. 그것도 여의도에서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 눈에 띄기 쉬운 장소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식에 참석했던 거죠. 예. 이게 놀라운 거는 이 전 소속사 대표가 청첩을 보내지 않았어요. 알고 찾아온 거.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당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훈아 씨가 여기를 다 왔네? 어떻게 알고 왔지? 왜냐하면 나훈아 씨의 상황을 소속사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러겠죠. 부담을 줄까 봐 연락도 잘 안 되지만 부담을 줄까 봐 굳이 청첩장을 보내고 청첩장을 보내면은 꼭 오란 얘기지 않습니까? 관계상. 그래서 부담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알리지 않았는데 예. 일부러 찾아와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이게 진짜 의리인 거죠. 예. 안 올 가능성이 높아 이러고 청첩장은 보냈는데 왔으면은 반가울 수 있지만 정말 깜짝 놀란 거는 그러네요. 일부러 안 부르려고 의도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거 놀랐고요. 지난해에 화려한 컴백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이상백 기자 계시잖아요. MC도 하시는 네. 이분이 친분이 있는데 나훈아 씨가 먼저 전화가 와서 어디로 나와라. 허름한 소주집에서 술잔 기울이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래요. 형 왜 나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그동안 네 생각 많이 했다. 거기서 의리를 느끼는 건데 나훈아 씨는 아까 조용필 씨는 가왕, 나훈아 씨는 가황입니다. 네. 이 가황이 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주변에 친한 지인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다가 먼저 연락해서 찾아오고 만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예. 대단한 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또 한 명의 이제 배우가 이미연 씨인데